한국 콘텐츠의 질주가 정말 무섭습니다. 캐대헌에 이어서 폭군의 셰프까지 공개되자마자 41개국 1위를 달성했네요. 폭군의 셰프가 종영이 되면 곧 이어서 흑백 요리사 2까지 올해가 끝날 때까지 K 콘텐츠의 독주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세계는 왜 이렇게 대한민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질문의 핵심을 파고들 것입니다. K 콘텐츠의 분석가 드라마넥스트 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에 인생을 바친 김 작가입니다. 와, 정 PD님 오프닝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왜 우리 이야기에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첫째, 폭군의 셰프는 정말 배우 유나와 신선한 소재 덕분에 성공했을까요? 둘째, 사무라이와 닌자라는 막강한 콘텐츠를 가진 일본은 왜 사극전쟁에서 우리에게 완패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K 사극만의 진짜 비밀병기는 무엇인가? 와, 질문만 들어도 가슴이 뛰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믿고 보는 배우 유나 씨와 프랑스 셰프가 조선으로 떨어진다는 기발한 설정 덕분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셨을 겁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게 전부졌다면 더 많은 자본과 스타를 가진 할리우드가 언제나 1등을 해야 합니다. 더 기발한 소재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고요. 그 논리만으로는 한때 아시아 문화를 지배했던 일본 사극의 처참한 몰락과 우리 K 사극의 압도적인 부상을 동시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배우와 소재가 전부가 아니라면 대체 그 판을 뒤집은 결정적인 변수가 뭐였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배우의 이름값이나 소재의 신선함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거대한 비밀의 첫 번째 단서는 놀랍게도 일본 사극 팬들이 남긴 솔직한 고백 속에 숨겨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 드라마에 이토록 열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폭군의 셰프, 단 2화 만에 전생에 41개국 1위를 달성했네요. 정말 비현실적인 숫자예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성공한 것만으로도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이젠 그냥 전 세계를 상대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엔 경쟁작들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정확합니다. 빈집털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넷플릭스 역대 흥행작이자 가위손의 팀 버튼 감독이 만든 웬스데이, 그리고 영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호스티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할리우드의 거장과 유럽의 자존심을 상대로 정면 승부에서 압승을 거둔 겁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많은 분들이 배우 유나의 힘이다. 프랑스 셰프가 조선으로 타임슬립한다는 설정이 신선했다고 분석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의 글로벌 신드롬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예상하시는 하지만 절반만 맞는 답입니다. 만약 그게 전부였다면 더 많은 자본과 스타를 가진 할리우드가 언제나 1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올린 우리 콘텐츠의 저력이 폭발한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K 사극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뻔했던 일본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 안에 우리의 성공 비결이 아이러니하게도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사무라이, 닌자, 게이자 같은 강력한 문화 코드는 일본에 훨씬 많잖아요. 콘텐츠 강국인데 왜 유독 사극 장르에서 된 한국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걸까요? 이유는 역설적이로도 그들의 지나친 고증 집착이 낳은 시각적 장애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는 훌륭하지만 이것이 현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문법과 충돌한 거죠. 일본 사극에서 완벽한 고증을 따르려면 여성 배우는 해이한 시대 귀족 화정법에 따라 치아를 검게 칠하고 눈썹을 밀어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좀 아름다운 여배우의 얼굴에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데 치아가 새카맣고 눈썹이 없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큰 장벽이죠. 저도 예전에 호기심으로 일본 대화 드라마를 보려다가 그 독특한 비주얼에 아정하지 못하고 10분 만에 끈 기억이 있어요. 배우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성 배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생긴 배우도 소화하기 힘든 촌막에 변발을 해야 하죠. 촌막에는 전장에서 투구를 쓰기 편하게 만든 실용적인 헤어스타일이지 4K 고화질 화면에서 로맨틱한 클로즈업을 위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러니 해외 시청자들이 보기에 멋있다, 아름답다는 감탄보다 귀귀하다, 낯설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반면 한국 사극은 고증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미적 감각을 극한으로 살리잖아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한복, 캐릭터의 매력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비녀와 장신구들, 오히려 K-패션 아이템으로 가시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일단 눈이 즐거우니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의 중장년
500년생 사극 팬들마저 한국 사극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팬이 남긴 솔직한 고백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일본 드라마에는 없는 푹 빠져들게 하는 흡입력이 있어요. 같은 작품을 리메이크해도 한국판이 더 재밌을 때가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대사의 힘이 달라요. 한국어 자체의 소리와 템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와, 자국 드라마보다 한국 리메이크가 더 재밌다는 건 정말 대단한 칭찬인데요. 대사의 힘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 정말 깊이 빠져들었다는 증거네요.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웃긴 장면에선 소리내어 웃을 수 있고 슬픈 장면에선 통곡할 만큼 눈물이 나요. 감정의 진폭이 엄청나죠. 그런데 일본 드라마는 어중간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십 종류가 넘는 한국 사극 전문 잡지가 출판되고 심지어 역대 한국 사극 등장인물을 총망라한 한국 사극 인물 대사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거대한 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비주얼과 뛰어난 스토리텔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다른 나라는 절대 가질 수 없는 K사극의 진짜 비밀병기를 공개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비밀병기라니 대체 뭔가요? 심장이 막 뛰네요. 일본 사극 팬들조차 한국 사극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소재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감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에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창의력의 화수분,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총 1893권 888책, 글자 수로만 5,400만 자가 넘습니다. 이걸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어도 다 읽는데 4년 3개월이 걸리는 양입니다. 4년 3개월이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한 사람의 평생 연구에도 다 못 볼 양이겠어요. 여기에는 정치, 외교, 사회는 물론 왕의 식사 메뉴, 날씨, 심지어 세종 12년 지금의 서울과 강원도 상공에 UFO로 의심되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출몰했다는 기록까지 담겨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어떻습니까? 무려 2억 4천만 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일기 형식 기록물입니다. 왕과 신하가 나눈 농담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죠. 이 모든 기록을 담당했던 사관들은 왕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왕이 사냥하다 말에서 떨어져 창피해하며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 하자 사관이 그 말까지 그대로 적어넣은 일화는 유명하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단순히 왕과 장군들의 전쟁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장금의 실제 인물인 은여 장금, 바람의 화원의 궁중화가, 그리고 이번 포균의 셰프처럼 생활과 밀착된 다채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군요.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할 디테일과 리얼리티가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500년간 국가가 운영한 거대한 작가실이자 절대 마르지 않는 이야기 유전인 셈입니다. 500년간 꼼꼼히 누적된 이 방대한 역사 IP는 다른 나라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지적 자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극이 소재 고갈 없이 끊임없이 진화하며 깊이감과 다양성으로 전 세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근원적인 힘입니다. 와, 정말 우리가 그냥 사극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게 아니었군요. 500년 역사의 기록물 위에 피어난 가장 정교하고 사실적인 창작의 결과물을 보고 있었던 거네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K 컨텐츠의 무서운 질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라면요? 하나의 장르가 이루어낸 압도적인 성공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른 장르로 대중의 관심을 옮기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10월에 포균의 셰프가 K사극의 힘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종용하고 나면 그 바통을 이어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12월에 방영될 한국 요리 대결 예능 흑백 요리사 시즌2입니다. 아, 사극은 아니지만 포균의 셰프가 불을 지핀 한국 혀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흑백 요리사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말 소름 돋는 격렬 공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극으로 한국의 역사와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고 그 안에서 보여준 음식으로 한국의 맛에 열광한 다음 그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현대적인 요리 예능으로 화룡점정을 찍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K 컨텐츠가 세계를 잠식하는 방식입니다. 500년 된 이야기든 가장 트렌디한 요리 대결이든 이제 전 세계는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표면적인 재미를 넘어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K 컨텐츠의 비밀 흥미로우셨나요? 앞으로도 K 컨텐츠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 PD 김 작가였습니다.